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가원입니다.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면역 시스템, 면역 체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외부에서 만약에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박테리아 침입에 대비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것들을 물리칠 방법을 준비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게 나라로 치면은 군대와 같은 거예요. 외부에 이제 침입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세포라는 군대 같은 그런 것들을 내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몸의 정상 세포를 갖다가 우리 면역 체계가 착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몸의 정상 세포를 내 몸 방어를 위한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치료가 정말 힘든 질병입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요,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지 좀 더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가 면역 질환의 정체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 할 것 같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가 면역 질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거의 온몸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루푸스,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제1형 당뇨병, 건선,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런 것을 포함해서 80가지가 넘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미치는 몇 가지 분야를 살펴보면 피부와 결합조직, 혈액 이런 데뿐만 아니라 소화계, 호르몬, 신경계, 관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급기야 암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반적 증상은 피로, 관절통과 부종, 부종이란 얘기는 부어오른다는 얘기죠. 피부 문제, 복통, 그리고 소화기 문제, 재발성 발열, 분비선 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질병에 걸리는 게 확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이런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성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관절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지방 조직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흡연과 특정 약물의 영향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건선성 관절염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한 범위로 유지하고 식생활 습관 변화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부 농약에 대한 노출 이것이 사실은 남성 노동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기수, 순에 메틸, 에틸 이런 것이 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전적 위험이 담배 연기 등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 증폭되는 이유도 지적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게 새삼
확인되고 있네요. 또한 NIEHS에서는 영양소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참고하는 홈페이지에서 NIEHS는 미국 환경보건과학연구소를 가리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현대의학적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의학적으로는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네요. 우선은 자신의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구분해 기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글루텐 프리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거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글루텐 프리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금속이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몸 안의 수은 등의 중금속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은, 납, 뭐 이런 거 연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것은 자연적인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심호흡이나 요가와 같이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고 기능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편리할 겁니다. 올바른 식단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페인, 알코올, 설탕, 곡물, 유제품,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을 피하고 과일, 채소, 건강한 지방, 생선 이런 것들은 집중해서 권장하는 식품에 해당합니다. 유기농으로 생산한 것을 권장하고 강황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흔히 카레 이런 거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시중에서 카레 파는 거 뭐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황은 신체의 염증 물질을 조절해서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및 염증성 장 질환을 완화하는 것으로 입증된 커큐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신체가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후추와 결합해 가열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양 사람에게는 사워크라우트가 섭취하기 편하겠지만 한국 사람은 김치죠 뭐. 이건 결국 발효로 생긴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는 자가 면역 질환 완화 효과를 뜻합니다. 녹차, 여기에는 EGCG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야생 알래스카 연어,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당연히 가공식품 섭취를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 어느새 몸이 바뀌어 자가 면역 질환이 현저하게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복잡해진 데다가 한국 사람은 도시에 사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연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암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료 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서 다음번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익한 정보, 건강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는요.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건강해진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